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며칠째 감기가 떨어지질 않았는데 명절인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생각 하나로 억지로 몸을 일으켰어요. 남편은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자기야, 우리 늦겠다. 말 끝까지 내기도 전에 이불 속에서 중얼거렸죠. 좀 이따 가자. 피곤해 죽겠어. 그때부터 예감이 안 좋았어요. 이런 날은 꼭 일이 터지거든요. 시댁에 도착하니 거실은 이미 전 부치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했고 남편의 여동생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한마디 했어요. 언니는 왜 이제 와요? 엄마 혼자 다 하셨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죄송해요. 좀 늦었죠. 그렇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나도 아픈데 나도 사람인데라는 말이 맴돌았어요. 그날따라 시어머니 눈치도 이상했어요. 몸이 좀 안 좋아 보이네. 그래도 오늘 손님들 많이 오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 그 말이 걱정보단 경고처럼 들렸어요. 냄비에 기름을 붓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기름 튀는 소리, 냄새, 땀. 눈이 매워서 눈물이 났는데 그게 기름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잠깐만 쉬고 싶어서 부엌 문턱에 앉았어요. 그때 남편의 여동생이 또 툭 내뱉었어요. 언니 힘들면 오지 말지. 이럴 거면 뭐하러 왔어요? 그 말이 너무 날카로웠어요. 진짜 사람 마음을 콕 찌르는 그 말투요. 그제야 웃음이 딱 멈췄어요. 그래, 내가 왜 왔을까? 왜 맨날 이러고 있지? 그 생각이 머리를 꽉 채우는데 뒤에서는 남편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에이, 누나.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우리 와이프. 그 말에 다리가 풀렸어요. 원래 그런 사람? 그게 뭐죠? 힘들어도 꾹 참고 웃는 사람? 아파도 억지로 일하는 사람? 식탁 위에 쌓여가는 전을 보면서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손이구나. 손이 멈추면 눈치 보이고 손이 쉬면 욕먹는 그런 존재요. 그날 점심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그냥 라면이나 먹자. 음식 너무 느끼하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그 말 한마디가 기름 냄새보다 더 뜨겁게 제 속을 태웠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한 게요. 라면 끓는 물처럼 조용히 그런데 멈추지 않게요. 그날 오후에는 전 부치기가 끝나자마자 설거지가 쏟아졌어요. 기름 묻은 접시 수십 개, 대야에 담긴 채소 껍질, 하수구는 기름 덩어리로 막혀 있었어요. 저는 물에 손을 담그며 혼잣말했어요. 다들 명절이 좋다는데 도대체 뭐가 좋을까요? 시어머니는 부엌을 오가며 계속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릇은 이렇게 말려야지. 그건 또 왜 그렇게 닦아? 말끝마다 요즘 사람들은 마리아가 따라붙었어요. 남편은요, 거실에서 TV 보며 웃고 있었어요. 조카들이 와서 떠드는 사이 그는 바닥에 다리 쭉 뻗고 과자를 먹으며 우리 엄마 음식이 최고야 하고 떠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손끝에 있던 접시가 덜컥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래, 당신 엄마 음식이 최고라면 나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잠깐 숨 돌리려고 베란다로 나왔어요. 바람이 싸늘했어요. 그제야 몸이 후들거리고 열이 오르더라고요. 몸살이 또 도진 거였어요. 그때 여동생이 뒤따라 나왔어요. 언니 아픈 거 티 좀 내지 말아요. 엄마 신경 쓰시잖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아픈 것도 눈치 봐야 돼요? 그랬더니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어요. 명절이니까 다들 힘든 거잖아요. 언니만 특별한 줄 아세요? 그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특별? 그래,
나는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왜 나만 이 집에서는 늘 미운 사람이 될까요? 밤이 되자 시어머니가 방으로 불렀어요. 내일 손님들 오니까 새벽에 나가서 시장 좀 보고 오자. 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저 오늘은 좀 몸이.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몸이 아파도 명절은 명절이지. 젊을 땐 버텨야 해. 그 말이요. 마치 제 속을 후벼 팠어요. 버텨야 해. 그게 이 집에서 제 이름 같았어요.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누웠는데 남편이 핸드폰을 보면서 말했어요. 자기, 내일 나 혼자 나갔다 올까? 그 말에 잠깐 고마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내 덧붙였어요. 대신 나 깨우지 말고 나갈 땐 조용히 나가줘. 엄마 깰까봐. 그 말이 묘하게 제 가슴을 쿡 찔렀어요. 그래, 나는 조용히 움직이고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어야 하죠. 눈을 감는데 눈물 한 줄기가 베개를 적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슬픔보단 묘한 열기가 속에서 피어올랐어요. 이건 단순히 서운함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이젠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명절 이틀째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부엌불을 켜셨어요. 칼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때렸고 저는 눈을 비비며 억지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늦잠이냐?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어요. 몸이 천근만근인데도 그 말에 다시 허리를 펴고 김을 씻기 시작했어요. 여동생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앞치마를 둘렀지만 하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칼질 몇 번 하다가 어머님, 저 잠깐 머리 좀 감고 올게요. 그 말 남기고 방으로 사라졌어요. 남편은요? 거실에서 하품을 하며 TV를 켜더니 이 드라마 재밌네.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또 딱 하고 부러졌어요.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어요. 이 집에서 나는 그냥 손이잖아요. 마음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데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 손에 찬물을 끼얹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멍하니 있으면 뭐하니? 손이 느려서 일이 밀려. 그 말에 제 입술이 덜덜 떨렸어요. 죄송하다고 말하려다 그냥 물끄러미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어머니? 그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는데 결국 삼켜버렸어요. 점심 준비가 끝나갈 무렵 여동생은 어머니 옆에 앉아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 김치전 너무 잘 됐다. 그 말에 어머니는 그래, 내가 붙여서 그런가 봐. 하셨어요.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뒤집개가 덜컥 떨어졌어요. 내가 붙인 건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때 남편이 뒤늦게 부엌으로 들어와서는 자기, 표정 왜 그래?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마. 그 한마디가 정말 끝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와 불을 끄고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어요. 눈물보다 더 서러운 건 아무도 제 울음을 듣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때 갑자기 문틈이 열리더니 여동생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언니, 엄마가 내일 친척들 온다고 전도 붙여놓으래요. 언니는 좀 쉬세요. 그 말이요. 처음엔 배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눈빛이 그만 좀 징징대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속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요. 문득 부엌 불빛이 보였어요. 시어머니와 여동생이 부엌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게 몸이 아프면 오지 말지. 괜히 분위기 흐려. 오빠도 불쌍해요. 어쩌다가 저런 아내 만나서.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 심장이 쿵, 쿵, 쿵 뛰었어요.
숨을 참고 문틈을 닫았어요. 그날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부서진 조각 속에서 이제 정말 끝이다. 그 생각이 또렷하게 피어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부엌에 섰어요. 손이 부어 있었고 손목은 욱신거렸어요. 밤새 열이 나서 잠도 거의 못 잤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오늘은 더 바쁘다. 점심엔 친척들 온다. 그 한마디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식탁 위엔 손질해야 할 채소가 쌓였고 냄비마다 끓고 튀고 저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허리를 굽혔어요. 남편은 여전히 TV 앞이었어요. 자기 물 좀. 그 말에 물을 가져다 주면서도 왜 내가 이러고 있나 싶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올수록 집안 공기는 더 뜨거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음식간을 보시며 짜다 싱겁다 이건 너무 탔다. 말끝마다 불만을 흘렸어요. 여동생은 그 옆에서 연신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엄마 입맛이 예민해서 그래요. 우리 언니 아직 시댁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 말투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저를 가르치는 것처럼요.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와서는 자기, 이건 왜 이렇게 느려? 엄마가 기다리시잖아. 그 말에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말을 삼키려 했는데 목구멍이 막혔어요. 나 어제부터 거의 못 잤어요.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아니, 나도 피곤해. 근데 난 말 안 하잖아. 그 한마디에 정말 숨이 멎었어요. 점심상이 차려지고 친척들이 도착했어요. 식탁 위엔 잡채, 전, 나물, 갈비찜이 가득했어요. 모두가 자리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아가 국 좀 더 가져와. 국을 떠오는데 손이 미끄러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쏟아졌어요. 아야. 그 순간 여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언니 왜 이렇게 덤벙대요?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래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제 귀엔 칼날처럼 들렸어요. 남편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쟤 원래 그래요. 엄마 말로는 손이 느리다잖아요. 그 말에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식탁 위의 웃음소리도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전부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손등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그만 좀 민감하게 굴어. 일을 끄면 다음엔 오지 말고. 그 말을 툭 던지셨어요. 그 말이요. 진짜였어요. 이 집에서 내가 남이라는 걸 그 한마디로 알게 되었어요. 식탁 위로 정적이 흘렀어요. 누구도 제 편이 없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젠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생각이 서서히 피어올랐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부엌불을 켰어요. 라면 봉지를 꺼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이제 내 차례였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들었어요.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불덩이 같았어요. 손등은 아직도 얼얼했어요. 뜨거운 국물에 데였던 자리가 계속 따끔거렸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남은 음식이 가득했어요. 전, 갈비찜, 잡채, 나물.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많은 음식들이 하나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맛도 없었어요. 그래서 라면을 꺼냈어요. 평생 명절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위해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만든 음식들 대신 그날 밤 저는 제 입맛대로 라면을 끓이기로 했어요.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김이 하얗게 오르고 스프 냄새가 퍼졌어요.
그 냄새가 묘하게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서 있었어요. 뭐해? 또 먹어? 그 말투, 그 비아냥거리는 표정. 그냥 라면 좀 먹으려고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콧웃음을 쳤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먹고 또? 당신은 진짜 식탐이 문제야.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웃음이 나올 만큼 허무했어요. 식탐이요? 당신은 오늘 뭐 먹었는지 알아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뭐 다 먹었지? 엄마가 해준 거. 그럼 그거 누가 만들었는데요?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서서 손 대이고 허리 아프고 그 와중에 당신은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했어요? 남편은 눈을 피했어요. 지금 그걸로 뭐라 하겠다는 거야? 그 말에 제 속이 확 뒤집혔어요. 그래요, 맞아요. 내가 뭐라도 바라면 안 되죠. 근데요, 이제 나도 못 참겠어요.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문이 열렸어요. 무슨 소리야, 밤중에. 여동생도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어요. 언니 또 예민해졌어요. 그 말에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봐봐. 내가 뭘 했어. 또 시작이잖아. 그 순간 진짜 모든 게 끊어졌어요. 그래요, 다 나 때문이에요. 나 없으면 더 편하겠죠? 근데요,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에요. 남편은 비웃었어요. 그럼 뭐, 나한테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라면을 바라봤어요. 끓는 냄비 속에서 국물이 요동쳤어요. 그리고 그 위로 김이 피어오르며 내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걸 덮어버렸어요. 복수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이제부터예요. 라면이 다 끓었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내 안의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대신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남편은 그걸 모르고 말했어요. 그딴 라면 하나 끓여서 뭐가 달라져? 그래서 저는 천천히 그 라면을 들었어요.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라면이요, 이 집을 다 바꿀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여동생도 아무렇지 않게 아침을 맞이했어요. 어제는 미안했어요. 그 말 한마디면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TV를 켜고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잡채 좀 더 볶아라. 기름이 말랐다. 그 말투, 그 뻔뻔함.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묵묵히 부엌에 섰어요. 그 대신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계획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아주 뼈저리게 보여줘야겠어요. 잡채를 볶으면서 저는 일부러 간을 세게 했어요. 짜고 달고 이상하게요.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입에 넣고도 그냥 맛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더 우스웠어요. 점심이 끝나고 남편 여동생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언니 어제는 제가 너무 심했죠. 그 말에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다 잊었어요. 그 말이 나도 놀라울 만큼 차분했어요. 그녀는 제 표정을 눈치 못 챘어요. 그래요? 언니 역시 착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집안은 착한 사람을 바보로 여긴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착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 밤 시댁 사람들이 잠든 후 저는 핸드폰을 켰어요. 은행 앱을 열었어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적금, 그중 일부는 사실 제 월급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그걸 저는 잊은 적이 없었어요.
이제는 그걸 제 계좌로 돌려놓을 때였어요. 며느리로서의 제 책임은 다했어요. 하지만 아내로서, 인간으로서의 제 몫은 이제 제가 직접 챙겨야 했어요. 복수는 화려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잃은 걸 되찾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또 부엌으로 불렀어요. 명절 끝나면 우리 집 대청소 좀 해라.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왜? 제가 이제부터 일하러 나가야 해서요. 무슨 일? 제 일요. 제 돈 버는 일이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명절이 끝나면 저도 제 인생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마.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상하게 만든 건 나 아니에요. 그리고 라면 사건 이후 그는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도 미안함은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보여줘야겠어요. 내가 얼마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지. 명절 셋째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밥솥은 왜 안 켜놨어? 언제 밥하려고? 저는 평소처럼 곧 할게요. 라고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투가 달랐나 봐요. 그날따라 시어머니 얼굴이 이상하게 굳었어요. 왜 이렇게 말끝이 싸늘하니? 그냥 피곤해서요. 그 한마디로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남편은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그냥 놔둬요. 다 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불쾌했어요. 다 한다고? 그래, 이제 진짜 다 해주지. 그날 점심상은 어딘가 엉망이었어요. 국에는 소금이 덜 들어갔고 저는 조금 탔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눈치만 봤어요. 남편 여동생이 그 침묵을 깨고 웃었어요. 언니 오늘은 좀 덜 맛있네요. 그 말이 꼭 예전의 나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매번 완벽할 순 없잖아요. 그녀는 그제야 표정을 바꿨어요.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여유 있게 대답한 건 시어머니는 조용히 밥을 드시더니 역시 명절은 힘드네. 늙으니까. 그 말에 남편이 맞장구 쳤어요. 그래도 엄마 덕에 다 잘 돌아가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이 집은 늘 그래. 누가 뭘 해도 공은 엄마 거야.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은행에서 알림이 왔어요. 자동이체 해지 완료. 남편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던 돈, 그게 사실 제 적금이었어요. 이제 그건 제 계좌로 들어가요. 밥상머리에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오후에는 가족들이 모여 TV를 봤어요.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한 며느리가 저는 명절이 무서워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모두 웃었어요. 요즘 며느리들 왜 저래? 다 그렇게 살아야지 뭐 어쩌겠어. 그 웃음소리 사이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조용히 아주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남편이 말했어요. 내일은 빨리 일어나서 어머니 도와드려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딱 끊었어요. 이제 절대 다시 예전으로 안 돌아가요. 그날 저녁 저는 정말 한계였어요. 온종일 일하고 설거지까지 마친 뒤에야 겨우 의자에 앉았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라면 하나 끓여줘. 밥은 별로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그냥 라면 간단하게 먹고 싶다고. 그 말투가 너무 태연해서 더 어이없었어요.
식탁 위엔 아직도 상차린 그릇들이 쌓여 있었는데, 당신, 이게 간단한 줄 알아요? 그랬더니 남편은 피식 웃었어요. 아, 또 시작이네. 피곤하면 그냥 쉬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어요. 남편 여동생이 거실에서 TV를 끄고 말했어요. 언니 오빠 그냥 라면 하나 끓여준다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 한마디가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 힘들어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면 라면 하나도 힘들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다들 피곤하잖아. 그냥 끓여주면 되지. 왜 말이 많아?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나는 웃었어요. 그래요. 끓여드릴게요. 나는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꺼내며 내내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그 순간 뭔가 내 속 깊은 데서 이제 됐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라면을 끓이고 국물까지 예쁘게 담아서 상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드세요. 남편이 젓가락을 들더니 말했어요. 역시 라면이 제일 낫다니까. 그 말과 동시에 제 입에서 무심하게 흘러나왔어요. 이 집은 늘 그래요. 누가 고생하든 제일 편한 사람이 잘 먹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젓가락을 멈췄고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요, 그냥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너무 분해서 서러워서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남편 여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저런 며느리니까. 그 소리에 내 손이 쥔 휴대폰이 부서질 것처럼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절대 이 집에서 내 자존심을 더는 버리지 않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라면 국물 냄새와 남편이 태연하게 웃던 얼굴만 맴돌았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 가슴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휴대폰으로 누군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신우이였어요. 언니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요. 전 부치게 많아요. 단 한 줄이었어요. 그 말투가 얼마나 비꼬였는지 단번에 느껴졌죠. 그날 새벽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 명절이 지나면 이 집과의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야겠다고요. 아침이 밝았어요. 부엌은 여전히 전 냄새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졌어요. 손끝이 차가웠어요. 그래, 오늘까지만 하자. 오늘까지만. 남편은 여전히 늦잠을 잤고 시어머니는 TV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 여동생이 부엌으로 와서 말했어요. 언니 어제 그 말 시어머니께서 아직 기분이 안 좋으시대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나도 사람인데요. 그녀는 눈을 치켜떴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사람 아니에요. 그때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아니요. 단지 저는 이제 그 집 식구로 안 살려고요. 그녀가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조용히 냄비 뚜껑을 닫았어요. 내일부터 이 부엌엔 안 들어올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장을 봐왔어요. 새 전기밥솥, 새 냄비, 그리고 그 집에선 절대 쓰지 않던 저 혼자 먹을 그릇 세트. 누가 봐도 분리된 식탁의 시작이었죠.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이게 뭐야? 이제부터 내 밥은 내가 해요.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삐친 거야? 아니요.
이제 독립하려고요. 그때 남편이 소리쳤어요. 명절 하나 가지고 이게 뭔 난리야. 명절 하나요? 내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이건 명절 하루의 문제가 아니에요. 매번, 매해 당신네 집이 나한테 해온 모든 거예요. 남편이 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어요.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듯 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진짜 꿀잠을 잤어요. 내일부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이미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건 복수가 아니라 되찾기였어요. 내 시간, 내 마음, 내 삶. 명절이 끝나자마자 저는 제 물건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어요. 남편이 출근한 사이 그 집 부엌에 있던 제 앞치마, 손수건, 그리고 명절 내내 제 손에 배인 냄새까지 다 싸서 한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편지 한 장을 올렸어요. 이제 이 집 부엌은 제 구역이 아닙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집에서 손을 떼었어요. 식사 준비도, 빨래도, 명절 잔소리도 모두 패스. 대신 회사에 나가고 친구를 만나고 저 자신을 돌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집안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요즘 반찬이 왜 이렇게 부실하니? 남편은 밥이 왜 이렇게 차갑냐? 시누이는 이 집 왜 이렇게 삭막해졌어?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빠지면 그렇죠. 그제서야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당연히 해주던 모든 게 사실은 그 집을 굴러가게 하던 중심이었다는 걸. 남편이 먼저 무너졌어요. 퇴근하고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나 어제 컵라면 먹었어. 그게 진짜 허전하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 허전함, 이제야 알겠죠? 미안하다. 미안하단 말 너무 늦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서 잠들었고 저는 처음으로 방 안에서 불을 끄지 않은 채 잠들었어요. 그 불빛 아래 내 얼굴이 낯설 만큼 단단해 보였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명절에 섭섭했지? 그땐 나도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 이젠 괜찮아요. 저도 배운 게 많아요. 배운 게 많다니? 이젠 제 삶도 제 명절도 제가 정한다는 거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시누이의 생일이었죠. 예전 같으면 제가 케이크를 굽고 음식상을 차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SNS에 이렇게 썼어요. 가장 맛있는 복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 글을 본 시누이가 바로 전화했어요. 그거 나한테 하는 말이지? 그건 알아서 생각해요. 진짜 싸가지 없네. 너무했다. 이제 내가 너무한 사람으로 보여도 괜찮아요. 그동안은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다 밟혔거든요. 그 후로 신기하게 시어머니가 먼저 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몸은 좀 괜찮니? 이번 명절엔 오지 말고 푹 쉬어라. 남편도 달라졌어요. 퇴근길에 꽃을 사오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그때 라면 말이었잖아. 그거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저는 그제야 웃었어요. 그래요. 후회하게 만들어주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명절이 다가와도 저는 더 이상 겁나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제자리를 지킬 줄 알게 되었으니까요. 명절, 라면, 설거지, 눈치. 그 모든 게 나를 짓눌렀지만 이제는 나를 단단하게 만든 흔적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 가지를 꼭 되새기며 살아요. 사람이 밟히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겨버려서다. 이젠 절대 넘기지 않아요. 그게 제 복수의 완성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면서 당신이 느낀 감정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아름다운 당신의 따뜻한 댓글 기다릴게요. 더 재미있고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